안녕하세요. 이번엔 그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그 내용인데,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제 그 교재 1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는 것은 이것이 상가 건물이든 미등기든 뭐 건물이든 상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모두가 돼. 사업자 건물은 미등기 건물도 할 수 있고 무허 건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주택에서도 받을 수 있는 애요. 뭐 본인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건물이면 모두가 저기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 되는 거죠. 상위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그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에서 대항력권을 갖춰야 한다. 이 대항력권은 사업자 등록,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얘기하는데,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는 상위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추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한상보증 범위 내에 있어야만이 된다. 이것이 종전에 있다가 이 법이 이제 바뀌었죠.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이 환상보증 범위 내에 범위를 초과되는 사람도 이제 그 대항력을 인정하게 됐죠.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인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하고 초과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있어요. 요 근저당권제에서 임의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 여기 갑임차에는 지금 이제 환산보증금이 서울 같은데 4억이니까, 갑임차에는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이 좀 쉽게 설명하면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400만원, 을임차에는 보증금은 5천만원인데 월세는 350만원. 병임차에는 보증금은 1억이고 월세가 450이요. 정임차에는 보증금은 1000만원이고 월세가 300만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사람 환산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4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 얼마일까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이게 4억이 되는 거죠. 이게 5억이니까 서울 같은 데도 지금 4억 이하야만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데 초과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얼마예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350이니까 3억 5천이죠? 이건 4억이죠? 이 사람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보증금이 죄송합니다. 1억이고 월세가 450이면 요거는 5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지 못하죠. 이 사람은 이제 보증금이 1000이고 월세가 300이니까 환상보증금은 3억 1000이 되는 거죠. 이 사람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환산보증금 범위 내를 초과되면 확정일자를 못 받아요. 세무서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 사람은 초과되니까 확정일자 못 받죠. 이 사람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매 들어왔다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은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5년, 계약갱신 5년 요구권이 두 가지 다 가져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전 임대차가 아니라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계약을 했거나 종전
계약을 갱신한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 안 돼요? 묵시적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든 새로 계약했다든가 종전계약을 계약갱신한 경우 합의로 해서 계약갱신한 경우만 인정이 되지 묵시적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저는. 배당 요구할 수는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산보증인이 있으니까 선택이 넓죠.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해서 일등으로 배당받을 수 있죠.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또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생각해봐요. 5억 5천이죠. 일단 이 사람은 대항력 없죠. 우선 변제권도 없죠.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일반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갖고 채권 가압류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채권에 불과해서 손해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배당 요구 권한이 없어요. 말소기준 걸 이유니까 대항력도 없고.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항력은 없지만 우선 변제권 있죠. 이 사람은 확정일자 갖고 우선 변제 받는 거죠. 얘는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우리가 환상보증물 초과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환상보증이 초과되더라도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계약했거나 갱신한 임대차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5년 요구권을 인정해 주겠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받을 수 없고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갱신이라고 한다면은 기존 계약서에다가 그냥 계약을 연장한다. 그런 내용만 하나 더. 아, 그게 갱신이에요? 갱신이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갱신이에요. 새롭게 계약서 작성하는. 알았어요. 그거 갱신이에요. 다시 계약한다. 한 글자만 써도 돼요. 갱신한다. 계약 갱신한다는 게 더 낫죠? 한 줄만. 특약사항이다. 거기다가. 오늘부로 이 계약은 계약 갱신을 몇 년을 계약 갱신한다. 또는 이 계약을 이제 인정한다. 이것도 계약 갱신이죠. 이 계약을 인정한다. 그냥 묵시적 갱신이지만 이 계약을 인정한다든가 이 계약에 동의한다 이런 것만 쓰면 돼. 동의한다도 그거 갱신이죠. 그게 동의가 문헌상 그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환산보증인에 초과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환상보증금이 초과되는 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요 임차인은 당연히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 있고 계약갱신도 있고 계약갱신이 묵시적갱신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은 요구를 안 해더라도 묵시적으로 5년 동안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보증을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이 있는데 계약갱신 요건이 묵시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만이 5년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된다는 거. 안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환상보증 소환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해야 돼요. 권리는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나 초과되는 상황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상가임차에는 어떻게 대항력을 했냐. 상가임차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이 있다.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고의다가 바뀌어도 이제 소유가 바뀌면 이제 누구나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경매로 할 때는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고 없으면 없다.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받으려면 이제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소액임 최우선을 받는다. 소액임차인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갖춰야 된다. 이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많지 않지만 참 복잡해요. 단계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4,500만 할 때 1,350, 요 1차 계획 때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5,000에 1,100, 2014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는 6,500에 2,200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보증금만 갖고 따지는 게 어떤 사람은 소액임차인을 결정할 때는 환상보증만 안 하고 그냥 보증금만 갖고 한다고 이렇게 또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액임차인도 이 4,500도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 낭패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시의 보증금이 1,000이고 월세가 50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그 담보물건이 뭐 2014년 1월 이후에 결정됐다 그러면 설정됐다면 이럴 때는 현행법은 서울 같은 경우는 6,500에 2,200이잖아요. 이럴 때는 1,000만 원 플러스 월세 곱해 100이니까 5,000이 되는 거죠. 6,000이 돼. 6,000이니까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람은 2,2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근저당권자가 어디서 설정인데 2013년 12월 31일 날 설정됐다. 이러면 거기에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 해당돼야 돼. 5천만 원 이하에 1,500 받는 거죠. 근저당이 여기.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설정됐다. 그러면 이 근저당보다 최우선 먼저 받으려면 4,500만 원 이하에 1,350을 받는 거죠. 물론 그 근저당이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 받겠죠.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가 다 최우선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로 매각 물건에 등기된 담보물건이 없다면 뭐냐면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이제 임차권이 없다고 하면 현행법상 이제 그 상가 건물 가액, 즉 매각되면서 경매 비용을 뺀 걸 상가 건물 가액이라고 하거든. 그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최우선 받는 거죠. 2014년 1월 1일부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1 범위로 해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현행에는 2분의 1로 바뀌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그래서 이제 담보물건이 없다 그러면 그냥 6,000원만 2,200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담보물건이 있다면 이 근저당의 담보가 전세권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이 있다 하면 그 담보물건이 상위법 시행 이전에 설정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상위법 시행되기 전에 설정됐다면 그 설정된 거는 상위법이 적용받지 않아요. 먼저 받든. 이후에 설정됐다고 하면 그 설정 연도에 따라서 소액임차인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상가법부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제3조 1항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추면 사업자 등록과 건물을 인도받으면 이 말이죠. 대항요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상가임차인 보호 적용이 되려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확정일자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이 없어졌다가 새로 2015년 5월 13일부로 계약을 새로 계약했거나 계약갱신한 것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5년을 인정해 주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때 주의할 것은 계약갱신이 5년 계약갱신이 인정이 되지만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만이 인정이 되는 거지, 계약갱신 인정이 되는 거지,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환상보증 법인 내에 있는 사람은 계약갱신 요건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으로 인정이 된다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 환상보증 법인에는 이 금액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그 상가임차인이 알아야 될 것은 상임법이 적용을 받는 상가임차인이 최단기간은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기간은 1년 미만을 정하고는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권과 임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그런데 우리가 상가임차인이 그 기간을 갖다가 2년을 했어요. 그때 묵시적 갱신되면 1년이 될까요? 2년이 될까요? 응?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했어. 그때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러면 2년이 될까요? 1년이 될까요? 그때도 주택은 2년이 되는 게 맞아요. 상가는 1년으로 보는 게 맞죠.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되더라도 이렇게 사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동의를 이제 없이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이것도 2015년 5월 13일 이후로 바뀐 거죠. 과거 전에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 13일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2기였어. 2기. 왜냐면 그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했거든요. 주택도 지금 2기죠. 주택이 상관없어. 지금은 2015년 5월 13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아예 주택임대차법에 3기를 아예 명시해놨어요. 그 지금은 3기예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한 사실. 이때 연체라는 거는 뭐냐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묵시적인 인정하는데, 그 연체하는 거는 뭐냐면, 세 달에 해당되는 금액이 돼야 돼.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연체하지 않으면 연체한 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290만 원만 연체했다면 연체한 사실이 아니에요. 묵시적인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300만 원이 돼야 돼요. 300만 원이. 임차권 등기명령과 민법 임대차는 좀 전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임차권의 양도고 전대차. 그 차임 등기 증감 청구권은 9%네. 9%. 차임 또는 보증 및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리 상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택은 6%, 상가는 6.75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제1호에서 상위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한 비율은 12%하고 또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 1.5%에 4배, 4.5배를 곱한 것 중에 둘 중에 그 낮은 걸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당연히 이게 낮죠. 지금은 6.75로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이 부분은 기존 종전 임대차에도 보통 아까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사람들은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13일 이후부터 계약한 사람이나 갱신한 사람에 대항력과 계약 개신 요구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5년 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이거는 종전 임대차에도 준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와 보호를 다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이 됐다. 임차인이 상위법 보호대상 환상물 초과한다면 환상보증물 초과하는 상가 임차는 5월 13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와 갱신한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과 5년 계약 개시 요구권만 인정되고 우선 변제권, 경매나 공매절차 배당료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최우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이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상가 임차인과 다른 권리들 간에 배당하는 방법을 보면 상가 주택에서 임차인이 권리를 공부한 거와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주택 임차는 월세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가지고 계산하고 임차보증 상한도 없어서 모두가 주택임대에서 보호되지만 상가 임차는 임차보증금이 상한선이 있어서 중요한 점은 주택임차인과 다르게 월세도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적용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같이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한다 그랬죠. 거기에서 부가세가 포함이 될 건가 이 얘기가 남죠. 어디 부가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부가세도 크죠. 100만 원의 부가세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에 대한 부가세 10%가 붙죠. 110이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 100을 하면 1억 1000이 되죠. 이럴 때는 이 부가세는 포함 안 하고 월세만 갖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세라고 해서 1년치를 계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도 월세로 그냥 12분에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제가 그런 경우는 1년에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해야죠. 그건 그렇게 맞습니다. 나눠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에 상가임대차 보급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예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요. 나누기 12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이제 1억인데 이제 월세가 1년치면 얼마냐면 1년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왔다.
500 곱하기 100으로 하면 5억이고 6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1억하고 그 월세 곱하기 100으로 돼 있거든요. 법에는. 그러니까 나누기 12로 해가지고 이 돈은 미리 냈지만 그거는 요즘 임차인하고 임대인이나 상관해서 돈을 미리 냈지만 나누기 12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에 500을 나누기 12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되죠? 응? 400 곱하기 40인가요? 뭐 그냥 40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 원.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이니까 지금 환산보증 범위가 얼마예요? 예, 아까 볼까요? 1억 40 될 것 같은데? 1억 5천에 1억 5천에? 아, 됩니다. 1억 8천. 그거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로 냈다 그러면 나누기 12로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곱하기 100을 하면 안 되죠. 곱하기 100은 연 단위로 나누기 해서 100을 곱한 거거든요. 연세를 환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산보증이라는 거는 월세를 연세로 바꾸기 위한 환산 절차의 일환이에요. 근데 이미 바꾼 걸 또 다시 거기다 연세를 하면 뭐 10년세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연세를 냈다 하면 나누기 12를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또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법으로 보호받는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말소기준 권리가 누가 되고 말소되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상임법이 시행되기 전이면 상가 임대차로 갖고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소액임대 대항할 수 없다. 아주 2001년 11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2002년 10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 소액임차 할아버지도 근저당에 대해서는 상임법으로 보호 못 받아요. 근데 그 근저당이 배당을 받고 나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근저당권자가 1등으로 배당받고 그게 받고 나서 더 이상 상임법 시행 이유라고 하면 그때에 따라서 설정된 연도에 따른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부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이 아닌가를 따져봐서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배, 소액임차 아니면 확정일자 우선면제권 순위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는 담보물건이 시행 이후에 등기된 경우라면 상가입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의 범위를 담보물건 갖고 기준한다. 이때 담보물건은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우선 면제, 등기된 임차권을 5가지 갖고 한다. 결정하게 된다. 또 상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 저기 내에 있는 임차인, 이 소액임차인이 아니면 또는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 면제를 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갖고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상위법이 적용된 기준도 법이 여러 번 개정됐죠. 이 일반 환산보증은 4번 개정이 된 거예요. 아니 만들어진 것까지 합치면 3번 개정됐네요. 그렇지만 소액임차 제도 같은 경우는 최우선면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것까지 하면 3번이고 만들어진 거 빼고 개정된 거 따지면은 2차 개정이죠. 이 부분에 갖고 따져야 된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 전이냐? 개정 전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 환산분 2억 4천만 원. 1차 개정이면 2억 6천. 2차 개정이면 3억 원. 3차 개정이면 4억 원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환산보증 범위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2억 근저당이 요 기간 때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가 언제냐면 2008년 2010년 7월 26일에 이게 그 법이 개정이 됐을 2008년 8월 20일이구나. 8월 20일까지에 설정되어 있는 그 상가임차인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이 됐다면 2억 4천만 원 이하야만이 그 담보물건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을 환산보증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차인이 2억 6천이다. 그럴 때 1차 개정일 때는 보호 대상이지만
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하면 그 근저당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어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이후에 2억 6천짜리 상임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상가 임차인이 2억 8천이다. 2억 8천이다면 요 1차 개정 단계에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소액임대 상임법이 적용 대상을 갖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상임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이 적용돼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복잡해요. 지금 복잡하죠. 상임법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특히 이제 그 계약서를 쓰는 이 분들은 이걸 많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요거는 서울시 물레동이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가의 배당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요 근저당이 2001년 10월 1일이죠. 이러한 경우는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 하더라도 여기에 보호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없어요. 이게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상임법 적용 대상 이후에 설정된 그 담보물건이죠. 그럴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소액 임차인인가를 봐야 되는. 이때는 우리가 법이 이제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에는 그 2010년 7월 25일까지는 소액 임차인은 4,500만 원대 1,350이에요. 근데 이게 이럴 때는 4,000이죠. 한사보증이. 보증금 2,000에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4,000이 되니까 1,350을 이 담보물건보다 먼저 받으니까 1등으로 기업은행이 상임법 보호 되기 전에 상임법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거니까 1등으로 기업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1,350 4천만 1,350 받고 이 사람은 5,500이니까 이 사람에 해당되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2천만 원 플러스 15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1,500이 3,500이니까 1,350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3억에다 1억이니까 4억이니까 이 사람은 현행법상 환산보증 범위의 소액 임차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4,500인데 월세 2천이니까 6,500이니까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지만 이 설정 연도에 해당되는 그 새마을금고에 대해 소액 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같이 이 사람 1,350, 이 사람 1,350 받고 그 다음에 건재당 새마을금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더 이상 담보물건이 없으니까 현행법상 최우선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확정일자도 기준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됐느냐 이후에 설정된 일자 설정이 되더라도 그 설정된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액 임차인을 하나씩 따져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한 계산 방법은 제가 다 이게 이 배당표를 다 짜놨으니까 그리고 내용을 설명했으니 이 내용을 보고 공부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뭐 여기까지 해서. 그 특별보로 보호를 받는 민법상 임대차 같은 경우도 일반 거래도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항력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의 대항력하고 농지 임대차 같은 경우도 있죠. 농지법 24조 2에 의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쓰고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운명장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인데 이거는 최단기한이 3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법만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토지임대차에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의 대항력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토지를 해서 이 건물에 주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고 일이 건물을 보존등기하면 보존등기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었다 하면 이 을이 정한테 대항력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농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를 임대차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시구 운면장의 확인을 받고서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 둔다.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두 가지가 대항력권이죠. 확인하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있고 이거는 최단기한이 3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게야. 이런 차지권의 대항력도 마찬가지고 농지 임대차도 뭘 갖고 다냐. 경매로 매각될 때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를 가지고 따져서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계약하고 그러고 대항력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지만
이 말소기준 걸 이후에 이제 그 대항 요건을 가졌다든가 농지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든가 또 그 이후에 민법 625의 사직권에 대한 역을 행사했다고 하면 후수는 소멸되는 임대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리해 보자 그러면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느냐 초과되느냐. 그러면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이 되더라도 유의할 점은 뭐냐면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적용을 갖고 주장할 수 없다. 소액임차에 해당되도 최우선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위법이 적용되는 거, 이게 설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됐다면 그 임차인들은 다 대항력이 없는 거죠. 설령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갖췄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기준법보다 후순위로서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신에 상위법, 그 다음에 상위법이 시행되고 나서 설정된 거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고 이제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이제 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었다가 2015년 5월 13일 법 개정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됐는데 그때 보호 대상은 대항력과 5년 계약 개시 요건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말소기준법보다 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대항력이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후에 그 말소기 이후에 계약한 거는 경매나 공매 당하면 어차피 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 쓸 때 그런 부분을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환상보증 초과되는 사람은 계약 개시 요건이 5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해야만이 5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요 3강은 요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